그 다음에 이제 2019년 3월에 개봉 예정이었던 이 파서블 월드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이 트레일러로만 있고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그 앤드류안 이야기에 의하면 그 여러 가지 그들이 꿈꿨던 것들, 그러니까 특히 그 파서블 월드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래요. 그럼 다른 선택은 뭐냐면 우주 여행을 가서 우주를 개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구상에서 이렇게 반목이 심한 것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구의 환경 문제가 해결된 세상일 수도 있고, 이런 그들의 문제를 담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월달 개봉 예정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미 다 만들어서, 여기도 역시 나레이션을 닐 타이슨이 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앤드류안과 솔터가 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3월 4일 개봉 예정으로까지 딱 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팍스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책도 그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 닐 타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뭐 닐 타이슨도 자기가 막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닐 타이슨에게 성적으로 희롱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폭스사에서 자체 조사 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개월 넘어가고 있어요. 앤드류안은 그 폭스랑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이게 지금 뭐 경찰 수사를 이렇게 넘어간 건 아니고, 이거를 개봉하는 영화사방에서 자체 조사 중인 거고, 닐 타이슨은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 앤드류안 얘기를 조금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앤드류안은 그 칼 세이건이랑 15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 20대 말에 40대 중반에 칼 세이건을 만나요. 근데 원래 소설책도 이거 번역은 안 된 건데요. 되게 판타지 그 소설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근데 이렇게 하고 기획자로서 날리고 있었는데, 네, 요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애니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앤드류안의 애니인데, 이거는 이제 앤드류안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런 책 그 아마존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애니 크로포드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옆에 사람들에 줘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 이런 거를 자기가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이 사람이 애니 이펙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따서 천문학자들끼리는 앤드류안 이펙트, 애니 이펙트라고 불러요. 저희끼리는 공공연하게 부르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패러디인 거죠, 이거에.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난 시간 둘러보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다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거 다 향유하고, 그 또 그런 어떤 정점에서 뭘 던지고 버릴 줄도 아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그런 사람인데, 되게 긍정적이고 뭐 밝고 좋은 면들을 제가 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선의의 오만함,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칼 세이건을 디스하는 것들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소소해요. 좀 약해요. 뭐 약속 시간에 잘 안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약속 시간에 잘 나타나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잘 안 나타나고 평소보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소홀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칼 세이건에 대한 뭐 유명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또는 그런 오만함 같은 거, 이런 에피소드들이 돌아다니는데, 결정타를 먹일 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막 뒤져보셔도 그런 거예요. 약속 잘 안 지켰다, 뭐 까먹었다, 뭐 남의 업적을 가로챘다는데 가로챈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업적을 가로챘다고 하는 기에는 이 사람의 업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낸 게 60편에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갖고 한마디씩만 해도 되는 걸 구태여 남의 업적을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소소한 이제 디스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앤드류안을 만나면서 기획되고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주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도 직접 증언을 인터뷰에서 많이 들었고요. 칼 세이건이 그랬는데, 와, 앤드류안 만나면 사람이 바뀌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조직화되고, 사회화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앤드류안, 애니 이펙트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뭐 먹는 것도 잘 먹게 됐다, 뭐 이런 막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앤드류안과 결혼한 이후에 생겨나고, 자기 부모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이 자기 부모도 챙기고 앤드류안의 부모도 챙기고 이제 어른들한테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이제,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앤드류안을 만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칼 세이건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굴절을 겪으면서 사람이 그렇게 또 변하잖아요. 그걸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애니 이펙트라는 이름 우리가 구태여 붙이는 이유들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딕 세이건 얘기했었잖아요. 그 린다 살츠먼의 아들.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 큰 거죠. 부모가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고 소송을 하고 그럴 때 꼬마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앤드류안을 자기 친엄마보다 훨씬 더 잘 따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앤드류안이 약간 포용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이나 두 번째 부인 다 자기의 개성과 자기 일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님 마골리스는 훨씬 더 독립적인 사람이고, 린다 살츠먼도 자기 자신이 돋보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돋보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앤드류안 같은 사람은 그것을 서포트 역할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애니 이펙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죽은 지 2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칼 세이건 재단을 만들었고요. 코스모스 스튜디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련의 다큐멘터리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칼 세이건은 하나의 1996년에 죽은 한 사람의 천재적인 사람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계승되고 전개돼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칼 세이건의 생명력이 생기고 어쩌면 만들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앤드류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죽은 다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책에다가 애니 이펙트라는 장을 하나 넣고 주로 이제 그런 증언들을 중심으로 넣을 텐데, 앤드류안에 대한 평가가 마치 2014년 코스모스에서 그 전에 있었던 헨리라든가 여성 과학자들의 역할이 부각되었듯이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서 이 앤드류안의 역할이 칼 세이건의 역할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돼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은 당사자가 살아있고 그런 거보다는 계속 칼 세이건에 주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가면 거기에 칼 세이건 아카이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걸 이제 펀드를 코스모스 2014년과 2019년 판을 같이 만든 맥팔레인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맥팔레인, 칼 세이건, 앤드류안 재단을 만들어서 칼 세이건의 편지라든가 모든 자료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도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왔을 때 아이디 카드 만들어 갖고 조금 봤는데, 아카이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칼 세이건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쩌면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3번의 강의 중에 한 번을 코스모스 이후지만 사실 칼 세이건 죽은 다음까지를,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전개될 칼 세이건에 대한 이야기, 2019년에 개봉되려고 했던 다큐멘터리와 책이 또 어쨌든 뭐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저 1호와 2호는 그 안에 소형 원자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소형 원자로가 플루토늄을 가져가는데, 이 플루토늄이 방사능을 내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플루토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방사능을 내면 그거를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는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한정되게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보이저 2호는 이제 그게 끝났고요. 파이어니어 얘네들 다 끝났고, 보이저 1호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걸 축전을 시켜놨다가 약속된 시간에만 켜요. 계속 끄고 가다가 스위치를. 그래서 켜서 우리한테 신호를 한번 주고, 그럼 우린 그 신호를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끄고 가다가 하고 하는데 아마 2020년대 중반쯤이 되면 이 플루토늄을 다 소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송수신이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9번째 행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핫 이슈예요. 근데 이제 그 명왕성은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뭐 명왕성 근처에 이리스라든가 여러 개가 비슷한 애들이 발견이 많이 됐는데, 얘네들이 궤도가 되게 찌그러져 있고 각도가 있고 너무 조그맣고, 뭐 걔네들 주위에 달이 있는데 달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구랑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게 중심이라는 게 지구 안에 있어요. 달이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명왕성 같은 경우는 명왕성이나 샤론이라고 하는 달 사이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그러면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러야 되나?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식의 조건들이 있어서 뺀 거고요. 해왕성은 빠질 이유가 없죠.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도미넌트 하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행성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 궤도들을 보면 궤도가 이제 다른 행성에 의해서 이렇게 섭동이라는 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왕성이라는 궤도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명왕성이 이런 애들 거 빼더라도, 그래서 이제 9번째 행성을 그 명왕성 궤도 넘어서까지 있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그 명왕성처럼 그렇게 서로 돌지 않고 혼자서 도미넌트한 애가 있는가를 지금 찾는 것이 있고, 그 태양계 안쪽에는 없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수성 안쪽에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바깥쪽 거를, 그러니까 수성 안쪽에 있던 건 불칸이라고 불렀었고요. 가상의 이름으로. 근데 없는 것 같고, 바깥은 플래닛 X라고 불러요. 9번째 행성 찾아보자 그래서. 근데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그런 어떤 애가 있어서 그게 영향을 주니까 우리 이렇게 찾아보자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 그게 아니라 명왕성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집단 지성처럼 집단으로 행동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9번째 행성은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막 발견했다고 막 주장하는 팀들도 있는데 그다지 이렇게 아직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성이라고 부르고 항성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개 부르가 있는 게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그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목성 같은 애들은 꽤 크지만 항성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빛을 못 만들어내요. 만들기에는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는 애들을 항성이라고 부르고, 그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만 그 항성 주위를 도는 애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고, 행성 주위를 도는 애들을 위성이라고 부르고, 또 위성 주위를 또 도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아직 없는데 문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위성의 위성인 거죠. 그런 애들이 있고, 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긴 타원궤도를 하면서 가까이 왔을 때는 뒤로 꼬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요즘은 헷갈리고 있는 게, 명왕성도 뒤로 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풍과 태양 입자에 의해서 명왕성이 좀 푸석푸석해서 뒤로 이렇게 뭐 물질이 뿜어져 나가요. 그럼 그게 정의상 해성이거든요. 그래서 명왕성을 해성이라고 부르는 천문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소행성 중에도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행성과 해성의 차이가 뭐냐? 푸석푸석하면 이게 나오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경계 같은 것도 좀 없어지고, 소행성도 달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요. 또 아까 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좀, 근데 명확한 것은 항성은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다른 모든 태양계 내 구성원들은 스스로 빛을 못 만들어낸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계라는 게 태양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행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항성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성계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을 은하라는 단위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태양계 같은 게 한 뭐 2, 3천억 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라는 거는 그런 2, 3천억 개가 모여 있는 은하,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좀 외곽에 존재하는 그런 뭐 수천억 개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런 그 은하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 같은 그런 은하가 지금 알려진 게 뭐 몇 조 개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위에 지수로 얘기하면 별의 개수가 1000억 개면 10의 11승이거든요. 근데 조면 12승이에요. 그래서 그 10의 12승계의 은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 안에 있고, 뭐 10의 11승계 정도의 별이
그 은하당 그렇게 있다. 그럼 이제 곱하면 10의 23등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질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어 그러면 뭐 10의 23등계 정도 있어. 이렇게 답을 하면. 근데 10의 23이라는 숫자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뭐 아보가드로 수 이런 거 할 때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과학자들이. 뭔가 그런 거 맞는, 그전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해서 10의 22승계 그랬거든요. 은하도 1000억 개 정도 있다는데 최근 몇 년 동안 1조 개 정도 넘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해서 올라가서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10의 22가 제가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말씀드린 게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 정도,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추정하는 그게 한 5% 정도를 실제로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의 작은 부분을 실제 관측한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족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레코드판 그러니까 이제 LP판 그러니까 소리만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장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처음에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끼워가지고 그 자동차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그 테이프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서 화면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뚜껑이고요. 여기에 이런 LP판이 3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바늘이고요. 바늘 이렇게 놓고 돌려라 이거예요. 요런 속도로 돌려라. 매뉴얼이거든요. 돌리면 이제 돌리는데 그 간격이 이런 식으로 끊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서 동그라미 나타나면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림들이 쭉쭉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요거를 실제로 요 방식대로 그대로 재현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기기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바늘 놓고 여기 돌리란 속도대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의 이제 파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몇 곱하기 몇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녹음시킨 게 아니라 정보를 여기다 녹음시켜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정보니까 이게 소리로 나타날 수 있고 어차피 이런 파장으로 나타나는 거를 가지고 이 흑백 농도 이런 거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타나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에서 그림은 그런 식으로. 근데 음악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LP판 돌리는 속도가 기존 LP판보다는 제일 천천히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 저장하는 용량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거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재생시키는 거 유튜브에 이렇게 만들어 올려놓은 외국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네.